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중화용신을 잣대로 풀이하는 적천수 천미 사주명조 1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용신으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간목입니다. 6월의 간목은 가을에 강한 건기로 인해서 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불이 용신이고 비겁인 목이 따라가서 목화 화목 상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와 금은 기후신이고 남는 하나의 토는 한신입니다. 그러나 지지에서는 인묘 사오미 술토가 천간에 있는 갑을병정을 도와주고 지지에서는 해자축 진신 유금은 금수 기운을 갖고 있는 이유로 기구신에 해당됩니다. 사주 원국을 살펴보면은 한눈에 6월의 경금 편관이 시간과 연간에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국을 살펴보면은 6월의 간목 좌우에 연간과 시간에서 경금 편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의 경금이 천간에 두 개가 뚜렷하게 보여진다는 것은 일간 간목이나 월간에 있는 을목조차도 편치가 않습니다. 매우 강한 편관의 극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월간에 병화가 하나쯤 있다면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의 극으로부터 병화나 또는 정화라 하더라도 그 식상에 의해서 관성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지에는 인호가 합을 하고 있고 연지에서 술토가 멀리서 같이 힘을 모아서 화국을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술 화국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인호술 화국이 매우 용신성 오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되는 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인 수기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한눈에 지나친 편관으로 인해서 일간이 극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6월의 간목은 일지인목과 시지 오화가 있고 연지에 술토가 있어서 지지의 상황은 매우 간목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병정화가 와준다면은 사주는 상당히 중화를 하기에 용이한 컨디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철초는 적천수 천미에서 이 사주를 어떻게 통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천간에 두 개의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 가을에 금인 이후로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지지는 화국을 이루고 있다. 비록 화가 지지에 있는 인호술 화가 경금을 억제하는 공은 있지만 지지에서 천간에 있는 경금 편관을 억제한다. 조금은 생각해 볼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천간에서는 금을 억제할 수 있지만 지지에서는 천간에서 병정화가 왔을 때 이 지지에 힘을 입어서 금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원국의 지지에 있는 화가 천간에 있는 금을 억제한다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이 병금칠사를 억제하는 공이 이 지지에 있는 화한테 있다고 말하면서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함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화는
경금평관을 극하기도 하지만 일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기운이 설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금은 이미 날카로운 기운이 왕성할 때이니 힘으로 화극금하는 것보다 덕으로 화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이 화극금이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문맥으로 본다면은 이 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금의 입장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금생수해서 수로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금이 수로 설비되면은 그 수는 일간을 돕게 되어서 좋다라는 의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만약에 화극금을 하게 되면은 일간의 힘을 설비해버리기 때문에 일주의 힘을 빼간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화국을 이루는 것은 좋지 않을 뿐더러 임철조의 이야기로는 인호술화가 화국을 이루는 것은 일간의 힘을 빼가고 무리해서 이 경금을 화극금해서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잡수대운의 진토년에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라고 원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자수운이 화인호 술화국을 이 화자우충을 해서 깨어버렸기 때문에 이름을 떨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화가 아주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수운이 와서 이걸 깨어버림으로 인해서 화국을 허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화라는 이 왕한 글자를 자수가 깨어버리고 이 수기운은 금의 기운을 금생수해서 설비시켜서 그 일주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토년에 자수대운 진토년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섭토운으로서 이 화기운을 설비시켰기 때문에 좋았고, 또 그 자진 진토 세운에서 대운과 함께 자진 합이 되어서 일주의 뿌리를 수생목에서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처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도 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중화용신을 잣대로 풀어본 이 사주와 임철조가 적천수 천미에서 이 사주를 통변하고 있는 것은 운의 기륭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원국 해석에서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중화용신을 잣대로 본다면은 유언의 경금이 강하다는 그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금을 어느 정도 화의 기운을 모아서 화극금이 아닌 화생금을 해주어야만 간목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철조의 말대로 이 강한 금의 기운이 설기되어서 수의 기운을 만나거나 해서 이 수가 일간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가을의 간목 입장에서는 물의 생을 반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 대운이 실제로 얼마만큼 세상에 이름을 떨쳤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밝힌 바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은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중화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이런 적천수 천미에서 임철조가 하는 말은 다소 궤변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오히려 인호술 합의되어 있는 지지의 이 기운은 천간에서 병정화의 운을 만났을 때 그 병정화가 이 강한 경금편관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화극금이 아닙니다. 화생금이 되는 것입니다. 금도 불이 와서 극을 해주면 극이 아닌 생이 되는 것입니다. 경금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도 불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가을의 나무는 간목이 설기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불이 따뜻한 기운이 와서 간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경금 칠사를 어느 정도 제어해서 사주의 중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에 인호술 합이 있다고 해서 인호술 화국, 그래서 이 불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거로 생각한다면 해석상 오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비교해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